자, 지도학습 다음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머신러닝의 형태가 비지도학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번 비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지도학습, 즉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하지만 이름 때문에 이 unsupervised learning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슈퍼가 마치 슈퍼맨의 S자를 상징하듯이 그러니까 초월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도 또는 감독의 의미를 단어를 띄고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건 알고 계시니까요. 그 구분을 그러니까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은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의 영상에서 지도학습을 보면은 분류 문제의 경우에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이 있었죠. 여기서 각 예가 비지도학습에서 말하자면 원 또는 X자 모양, 원 또는 X자 모양으로 이쪽이 양성인 종양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쪽이 멀리그넌트한 악성인 종양을 나타내는 그런 출력 레이블 Y로 사용됐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출력 레이블 Y와 연관되지 않은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환자의 종양의 크기, 튜머 사이즈와 그리고 환자의 나이, 정보만 주어진 겁니다. 즉, 이런 세모로 표현된 데이터가 8가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종양이 양성인지 아니면 또 악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렇게 동일한 라벨로 우리가 표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라벨도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진단하라는 어떤 요청도 받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임무는 이 데이터 세트에 어떤 구조나 패턴을 찾거나 또는 흥미로운 게 있으면 그걸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un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왜 부르느냐 하면요,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지도 또는 supervised 감독이라는 또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입력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대신에 우리가 자료에 있는 흥미로운 무언가를 스스로 알아내도록 요청받는 겁니다. 또는 이 특정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에 어떤 패턴이나 또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비지도 알고리즘은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한 2개 정도의 말하자면 그룹, 여기에 같은 데이터들이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또 다른 한 그룹을 할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클러스터, 그러니까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이건 것을 덩어리 짓는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군집화, 그죠? 군집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클러스터링. 보통 이 외래어를 그대로 써서 클러스터링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특정한 유형의 아주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클러스터에 배치하기 때문에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링은 구글 뉴스에서 사용되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구글 뉴스가 하는 일은 매일 인터넷에 있는 수십만 개의 그런 뉴스 기사를 보고서 관련성이 높은 기사들을 하나로 묶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구글 뉴스 한 샘플이 있는데요.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Giant panda gives the birth to rare twin cubs at Japan oldest zoo.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오래된 동물원에서 자이언트 팬다가 아주 흔하지 않게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기사겠죠.
자, 이 글을 보면 아래에 여러 다른 그 관련 글들이 있다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있는 요 기사는 뉴스 투데이라는 이 매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CBS 또는 WHBL 또는 뉴욕타임즈, 피플지 등등 다양한 서로 다른 그 저널에서 이와 같은 그 매체에서 유사한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파란색으로 한번 같은 여기 표현된 색깔을 그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즉 팬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모든 기사마다 다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트윈이라는 이 쌍둥이라는 그런 단어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모두 존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팬다라는 그러니까 쥬라는 죄송합니다. 쥬라는 요 단어도 여기 모든 곳에 여기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 클러스터링 하는 이 그 작업은 그날 인터넷에 올라온 그 수많은 인터넷 알고리즘을 수많은 기사들을 살펴보고서 비슷한 단어가 언급된 기사를 찾아서 클러스터로 그러니까 덩어리로 묶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그 놀라운 점은요, 그리고 장점은 그 같은 그룹에 포함된 특정 기사에 어떤 단어가 암시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낸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글 뉴스에는 그 팬다 또는 쌍둥이 또는 동물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알고리즘에 지시하는 어떤 인스트럭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안에 존재하는 주제 자체가 매일 바뀌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비슷한 주제를 갖는 그런 뉴스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주제에 해당되는 그러한 뉴스, 말하자면 그 아티클을 이렇게 묶는 그러한 그 감독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리즘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 파워풀한 거고요. 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비지도 학습의 예로, 그리고 또 다른 그 클러스터링의 예로 우리가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DNA 데이터 또는 유전자 데이터에서의 응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DNA 마이크로 어레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마치 그 스프레드시트에 작은 격자들이 쭉 그 나열되어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기둥, 그 하나하나의 컬럼이, 여기 컬럼이 나타나고 있죠. 이 하나하나의 컬럼이 한 사람의 DNA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뭐죠? 한 그 기둥에 말하자면 한 셀 하나하나가 그 특정 유전자를 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첫 번째 요거를 지금 제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림을 깨끗하게 그리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즉 여기가 첫 번째 컬럼, 요게 첫 번째 사람의 유전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유전자, 이런 조합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행은, 여기에 행은 어떠한 그 특정한 유전자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말하자면은 눈의 색깔이나 눈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 또는 요 유전자는 키가 크고 작음을 결정짓는 유전자, 그리고 또 요 유전자는 예를 들면서 어떤 특정한 말하자면 그 뭐죠, 야채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여부에 관한 유전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그 특정 유전자가 어느 정도 발현되었는지를 측정해서 이게 녹색으로 또는 여기 녹색으로, 그리고 또는 여기 빨강색으로, 그리고 흐린 회색 같은 이런 약한 색깔도 뭐 존재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 특정한 색깔은 서로 다른 개인이 특정 유전자에 발현되는 그 활성화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서로 비슷한 유전자 말하자면은 활성화가 된 사람들을 그룹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 활성화를 나타내서 이걸 타입 1으로 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유전자들의 조합들이 비슷한 그러한 유전자 조합이니까 타입 2로 하자. 이거는 타입 3로 하자. 이런 것이 바로 비지도 학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특정 특성을 지닌 뭐 2형의 사람, 뭐 1형의 사람 이런 거 대신에 그냥 비슷한 말하자면 데이터의 그 자료의 특성 자체가 비슷한 거를 말하자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데이터의 구조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얻게 되는 거고, 어떠한 정답도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우리가 호칭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엔 세 번째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많은 회사들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거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와 같은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주어진 경우에 고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다양한 시장 부문으로 이렇게 그룹화하는 역할 말하자면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회사 deeplearning.ai라는 소위 회사에서 만든 말하자면 렉처인데요. 여기 회사에서도 이 딥러닝 AI를 찾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연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즉 다양한 개인이 어떤 수업을 듣거나 또는 뭐 주간 뉴스레터도 여기서 나오는데 그걸 구독하거나 또는 특정한 AI 이벤트에 참석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자 그룹핑을 좀 해본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이 그 내용들을 한번 시각해 보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딥러닝.ai 커뮤니티를 찾는 사람들의 종류가 이와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선 2차원 그러한 그래프에서 수평축은 AI와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횟수, 그리고 여기서는 growing skill and knowledge, 그러니까 기술과 또는 지식을 늘리는 목적으로 말하자면 찾는 횟수에 대해서 이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처음에 한 그룹이 있네요. 그래서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술을 말하자면 습득하거나 또는 지식을 습득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말하자면 성장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말하자면은 기술 습득이니까 요쪽이겠네요. 디벨롭 커리어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경력을 더 개발하고서 더 말하자면 좋은 잡을 말하자면은 갖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 그룹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그냥 최신 정보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룹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그러한 그룹에도 안 속하는 또 다른 독특한 그룹의 어떤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다양한 그룹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이런 딥러닝 AI에서는 이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는 또는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방법론의 어떤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일종이고 레이블 없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동으로 클러스터로 그룹화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클러스터링 외에도 다른 유형의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